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1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0시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4시 30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더 늦게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또 1년의 그런 노력, 결과치들을 오늘 또 잘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거는 그냥 가설이겠습니다만, 최근 수능일 3년간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그냥 다 맞는 건 아니죠. 겨울에 추워진다, 그런 식의 느낌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그동안 통계가, 더 수능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5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다 보니까 약간의 거품, 아니면은 고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좀 재밌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인데요. 이 사람이 탐욕이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시장이 더 이상 못 올라갈 것이다. 당신들 이렇게 욕심내면은,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자기가 할 말이 아니죠. 골드만삭스만큼 탐욕스러운 애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좀 뭔가 아원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골드만삭스의 이런 말들은 오히려 주가를 좀 하락시키려는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공매도를 좀 치지 않았을까? 지들이 뭔가 더 탐욕스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차익 실현, 좀 고점에 대한 어떤 그 경고 이런 문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가속도가 붙는 강달러, 긴축 공포에 달러 가치가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자,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95.9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7월달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만큼 강달러가 지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유로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이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주요 국가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달러가 강세면 원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장에 달러가 별로 없다라는 거. 네, 일단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시중에 달러가 없으면은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지난해 3월에 103을 찍으면서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그 뒤에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좀 해왔었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달러가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세진 그 시점부터는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긴축, 달러를 좀 걷어들여야 된다. 유동성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겠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것에 대한 그런 걷어들여가는 이런 출구 전략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소매 판매가 또 이 강달러의 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재차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는 이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다. 돈줄을 조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돈줄을 조인다는
것이 긴축 정책입니다. 긴축을 하게 된다면 달러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달러가 희귀하게 되면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썩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다만 적당한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좀 걷어들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좀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연준 인사들도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조기 긴축에 힘을 좀 싣는 분위기, 지금 보면은 금리를 조기에 인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처럼 비둘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파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테이퍼링의 속도를 더 높이거나 테이퍼링 종료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야, 요거는 좀 아닌데요. 그죠? 테이퍼링을 종료하기도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요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인다.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속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놨죠. 그래서 일단 2달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좀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우려감을 준다라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달 정도는 괜찮고요. 이번 연도까지는 괜찮고 내년도 중반 정도에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조기에 종료가 된다라면 지금 한 9월, 10월 정도에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땡겨져서 한 7, 8월 정도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제 긴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점점점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러면 환율이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야, 경기가 좋아지는데 환율이 왜 떨어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것은 통화량의 어떤 부분이겠죠. 근데 이게 경기가 나쁠 때 이 통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 환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강달러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경기가 아주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막 안전자산 쪽으로 자산이 막 이동을 해. 그래가지고 환율 그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막 환율이 치솟는 거 이런 경우는 뭐 사실은 경기 침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뭐 긴축을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와 급등, 그 다음에 환율 상승, 이것은 일단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거나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약간 부담스럽겠죠. 근데 일단 지금 우리 환율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1180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지금 지지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움직이는 어떤 모양새는 없죠. 그러니까 뭐 강달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이제 큰 어떤 부담을 가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해봅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달러가 급등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가 급등하게 되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더 내려가주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좀 쉽겠지만 만약에 이것도 다시 생각하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포기할 수가 있겠죠. 더 내려가면 더 싸지면 살 거야 이렇게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 더 내려가면 그 밑에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애들도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라면 그냥 이 자리를 저점으로 잡고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친다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냥 좀 부담스러운 정도, 그 다음에 달러화가 계속 급등하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도 해봅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에 또 나오네요.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166% 정도 늘어났는데 코스피는 도대체 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인가? 이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업이 실적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많이 샀으니까 했던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많이 샀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많이 샀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있다는 얘기죠. 돈이 없으면 물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디선가 돈을 만들었다. 일을 열심히 했든 아니면 고용이 좋아졌든 뭐 등등등 경기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돈이 많아져서 물건을 많이 샀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도대체 코스피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까?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인데 왜 못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인데 포스코 사상 최대 실적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매출액은 18%, 영업이익은 88%, 순이익은 165.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코스피 상장사들의 누적 실적 증감률입니다. 전부 다 올라왔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년도에 워낙 그 코로나 때문에 말아먹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 실적이 증가했는데 주가가 계속 이 모양이다라는 것은 전년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을까요? 네, 라는 생각도 잠깐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지만은 매출 증가폭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더 크게 증가했다. 근데 이것도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뭐 매출은 조금 증가했지만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율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철강금속 같은 업종은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0%밖에 안 늘었지만 영업이익, 이 순이익 같은 경우는 438%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거죠. 이게 왜 그랬냐면 뭐 공급에 대한 어떤 부족 현상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돈이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꼭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물건 가격 비싸게 해가지고 소비자들 정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본 그런 업종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철강금속주들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주가는 계속 떨어지죠. 또 한 가지 뭐 차량용 반도체 뭐 같은 부분들 또는 이제 해운, 물류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운임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 차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고급 브랜드 차량이 잘 팔리면서 기업들의 순이익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3% 증가했다. 뭐 보통 몇백 프로 증가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네요. 그냥 엄청나게 증가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러는 거예요? 라는 부분이 좀 있죠.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년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기저효과를 좀 크게 반영시켰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 좀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많이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미래의 어떤 실적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의 어닝 피크 실적이 최고치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난 분기에도 있었거든요. 어닝 피크 이야기가 나왔지만 3분기에 그 어닝 피크를 또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언젠가는 사실 성장성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는 없거든요. 뭐 전년도에 100만 원 벌었는데 이번 연도에 200만 원 벌었어. 다음 연도에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계속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어닝 피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시장에 너무 겁을 주려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반의 국내 증시에도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면 실적이 또 다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느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그냥 뭐 수치상으로 뭐가 올랐다 어째서 올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경기가 그래서 좋아지고 있습니까? 물건이 잘 팔리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들. 물론 요즘에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이 너무 일찍 주가에 반영됐다, 너무 설레발했다 하면서 또 다시 뭐 이상한 얘기들 나오고 있던데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먹는 치료제 나오고 또 뭐 부스터샷 이런 거 얘기 나오지만은 뭐 그 다 지나가는 과정이죠. 어쨌든 극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됐고 뭔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건데 생각할 때는 그래서 결과는 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뭔데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위드 코로나, 요걸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극복돼야 되는, 또 조만간 극복돼야 되는 과제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기업들의 실적,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기 활성화는,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나빠지고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들,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체감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요것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물 경기에 들어올 때까지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일단은 먼저 도출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늦게 시작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아침 시장 해드렸고요. 저는 상황 보고요. 이따가 장중시황이 좀 늦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식사하시고 장중시황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